자, 분석 작업 이런 시나리오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가상으로 분석할 건데, 환율이 지금 1,100원이래요. 그 환율 1,100원이면은 이제 현재가 3,200원짜리가 어떻게 환율 1,100원으로 해서 이익금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익금 달라지면 이 합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환율 1,100원일 때 이익금이 18,170원인데 이 환율을 우리가 1,200원이 인상되면은 이익금이 얼마 되는지, 환율이 1,000원으로 인하되면 이익금이 얼마로 변화되는지를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항상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정의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한 경우 이익금의 합계를 작성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래요. C13셀 이름은 환율이고 F11셀 이름은 이익금 합계로 하래요. 자, 마우스로 C13 찍죠. C13 찍고 왼쪽 상단은 C13이라 돼 있죠. 자, 수식 입력줄이죠. 쟤는 이름 상자죠. 이름 상자 클릭하고 여기다가 환율이라고 넣고 엔터 치고 환율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F11셀 찍고 자, 이름 상자에 클릭하시고 이익금 합계는 넣고 이익금 합계하고 엔터. 꼭 엔터를 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셀의 이름을 정의를 했어요. 자, C13셀 클릭하시고 상단의 데이터 클릭, 가상 분석 클릭,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그럼 시나리오 관리자 오시면은 아직 시나리오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 거예요. 추가 버튼 클릭. 자, 시나리오를 두 개 만들 건데 1번 보니까 시나리오 이름을 환율 인상을 하래요. 환율 인상. 자, 변경셀을 우리가 C13셀을 놓고 왔어요. 왜? C13셀에 있는 1,100원, 1,200원 변경할 거니까. 그러면 변경 C13셀 그대로 놔두시고 확인. 얼마를 1,200원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추가 클릭 해주시고 환율 인하할게요. 자, 환율 인하할 건데 이번에 변경셀은 C13 똑같죠. 왜? 1,100원, 1,000원으로 바꿀 거니까.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이번엔 1,000원으로 변경해 주죠. 자, 끝났죠. 더 추가할 거 없죠. 항상 두 개 나와요. 시나리오는. 끝났으니까 확인. 자, 그럼 얘가 물어봐요. 환율 인상과 환율 인하 시나리오 두 개 만들었는데 뭘 할 거냐? 표시할 거냐? 표시 아니지. 우리 요약할 거잖아요. 오른쪽에 요약 클릭. 요약 클릭하면은 얘가 또 물어봐요. 어디 거 요약할 거냐? 어디에다 요약할 거냐? 우리 F11셀 값이 요약할 거죠. 그러니까 결과셀 알아서 F11셀 돼 있네요. 그럼 확인만 누르면 돼요. 자, 보니까 현재값 1,100원일 때 이익금 합계는 18,000원. 그 다음에 인하되면은 이렇게 바뀐다 하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네 번째 삼각형.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보고서는 분석작업 1시트 바로 뒤에 하래.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만들면은 어디 되냐? 시나리오 만들면은 자, 우리는요 시나리오 만들면은 분석작업 1 앞에 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하려냐면은 이 시나리오 요약을 분석작업 뒤로 갖다 놓랬죠.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이란 글자 있죠. 시나리오 글자를 끌고 분석작업 1 뒤로 오시면은 분석작업 1 뒤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나와요. 떼시면은 분석작업 1 뒤로 오는 거죠. 분석작업 2를 클릭하시고 이번엔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미술, 실용, 아트, 관계표의 그림같이 과정별로 모집인원, 수강료, 평균과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자, 그리고 과정에 대한 정렬기 내림차하라 되어 있죠. 자, 부분합이랑 부분끼리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부분끼리 묶어놔야 돼요, 우선.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값들로 재배치하면 정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문제 보면은 뭘로 정렬하라고 나와요. 이번 문제에서는 과정에 대한 정렬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찍을 이렇게 블럭 짤 필요 없어. 그냥 과정만 찍으면 돼요. 과정만 찍고 상단에 보면 데이터 있죠. 히읗기억이 있고 기억기억과 히읗기억이 있는데 우리 문제 보면 내림차순이죠. 그 히읗기억 하라는 거예요. 히읗기억.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와요. 오름차순. 자, 히읗기억 내림차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내림차 하면은 초급이 1 올라가고 중급, 고급 2순 되겠죠. 이 재배치 한 다음 어디로 가냐? 바로 오른쪽 끝으로 가세요. 부분합 보이시죠? 클릭. 자, 우리 문제 볼게요. 부분합 기능에서 미용, 실용, 아트, 강좌표에서 그림같이 과정별로 모집이는 과정별로네, 그죠? 그러니까 뭘로 한다? 과정별이니까 그룹을 과정을 묶어라 이거야. 그룹 할 항목에 강좌명 있죠? 클릭하셔갖고 과정으로 바꿔주세요. 강좌명 클릭해서 과정으로. 자,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모집인 수강료의 평균이죠. 합계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합계 클릭 평균. 자, 네, 모집 인원과 수강료죠. 수강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모집 인원 하면서 체크하면 되겠네. 그럼 다시 보면은 과정별로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되는 거죠. 확인. 그럼 이렇게 초급일 때 모집 인원과 모집 인원, 수강료 평균 구해진 거죠. 자, 두 번째 부분합 갈 거예요. 부분합 클릭. 왜 두 번 하게 되냐면 한꺼번에 함수를 두 개를 못 써요. 두 개를 못 쓰는데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 한 번 하고 최대값 한 번 하랬어요. 그래서 두 번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과정별로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집 수강료 그대로 놔두시고 평균 눌러서 최대값을 바꿔주면 돼요. 과정별로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최대값. 됐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두 번째 할 때는요. 새로운 값 대치. 새로운 값 대치 꼭 풀어야 돼. 왜 풀어야 되냐? 처음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체할 게 없어. 그러니까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관계없는데 두 번째는요. 이걸 안 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초급 평균 있죠. 이 평균을 없애고 이걸로 대체하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평균도 남겨놓고 최대값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걸 체크를 풀어야만이 평균이 남아 있어요. 꼭 두 번째 체크 풀자. 첫 번째 체크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꼭 풀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과정에 대해서 정리할 기준 내림차순으로 했고 평균 최대값에 명시된 순서대로 평균 먼저 하고 최대값을 한 거죠. 끝났네요. 자, 이제 매크로 할 거예요. 자, 매크로 우리 단계 5단계 기억하고 있자고 그랬죠. 매크로 5단계. 매크로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5단계면 우리가 알고 있자. 자, 5단계 첫 번째 뭐다? 커서를 표 밖에 놓는다. 두 번째,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한다. 세 번째, 기능 넣는다. 네 번째,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한다. 다섯 번째, 매크로 정한다. 이것만 우리가 외우자 이거야. 그리고 이 순서로 하면 돼. 자, 먼저 커서를 표 밖에 놓죠. 그리고 개발 도구 클릭, 매크로 기록 클릭. 자,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하죠. 합계.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 중지 누르기 전까지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자, 문제 보니까 B14부터 I14까지 여기다 합계로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합계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원본이 있는 값부터 결과물을 들어갈 곳까지 블럭을 잡으세요. 마우스로 B4부터 I14까지 블럭 잡고요. 홈 누르시면 시그마 있어요. 시그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합계 구해져요.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합계를 넣는 기능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개발도구 오셨고 기록 중지에 누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매크로 기록 지정하기 위해서 자, 삽입 자, 삽입 클릭하시면은 자, 스토어 옆에 네모 동그란 마름모 있죠? 자, 그게 도형이죠. 도형 가시면은 사각형 중에 두 번째 거. 사각형 중에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에요.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로 L4 가까이 가신 다음에 L4 가까이 있는 Alt키 누르면서 그래야 정확하게 경계선 붙죠. Alt키 누르면서 L4부터 M5까지 드래그. 자, 마우스 떼고 Alt키 떼고요. 여기다가 합계라고 넣죠. 합계. 자, 그냥 타이핑하면 들어가요. 그냥 타이핑하면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요. 합계라고 타이핑하시고 자, 매크로 지정하지요.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서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면은 합계란 매크로 있죠. 자, 이 합계란 매크로 클릭해서 꼭 이름을 합계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보고 이름 안 바꾸시면은 매크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합계 클릭을 해서 이름 바뀐 거 보시고 확인. 자, 두 번째 매크로 만들 거예요. 자, 커서를 표 밖에 놓으세요. 자, 두 번째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클릭. 매크로 이름은 비율이래. 비율 하고 확인. 자,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모두 움직이는 값이 기록이 돼요. 우리는 어떤 거? 총합 나누기 정원 곱하기 100을 비율로 만들 거예요. 자, 커서를 J4에 놔주시고요. 자, 등호하고 가로 열고 총합이 있는 I4를 찍어 줄 거예요. 총합이 있는 I4 찍고 나누기 정원이 있는 B4를 찍고 이건 저희가 임대한 게 아니라 책에서 그렇게 하랬어요. 책에서 비율은 총합 나누기 정원 그죠? 그 다음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을 해주죠. 자,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죠. 자, 엔터. 자, 그대로 채우기 핸들러로 J14까지 끌어내려보죠. 계산한 후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이게 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홈 클릭해 보실래요? 홈 클릭 표시 형식이 동그라미 아니라 동그라미 두 개로 바뀌는 거 있죠. 홈에 보시면 동그라미 아니라 동그라미 두 개로. 이게 소점 늘리는 거고 옆에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라는 거지. 소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동그라미 두 개 되는 것을 한 번, 두 번. 자, 그럼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 자, 이번에는 저희 삽입에 도형에 가서 자, 도형에 보시면은 기본 도형에 가시면은 십자형. 자, 기본 도형에 가면 십자형이라고 있어요. 십자형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L7 가까이 가신 다음에 L7에서 Alt키 누르면서 자, M8까지 드래그 하고 마우스 떼고 Alt키 떼죠. 자, 여기에다가 뭐라 쓰라냐면은 비율을 입력해요. 비율. 자, 비율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하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 매크로 지정. 자, 이번 비율을 바꿔야죠. 그래갖고 이름을 비율 클릭해서 비율을 바뀐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우리 55페이지 차트 가죠. 차트 작업. 해갖고 시트의 차트를 지상에 따라 아래같이 수정하래요. 자, 차트 종류를 표시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이 막 되잖아요. 꺾은 선 변경해서 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러면 꺾은 선형을 하래요. 자, 꺾은 선형. 지금 막대인데 거기 꺾은 선형 클릭하면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표시하면 동그라미 있는 걸 표시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에 동그라미 있는 거죠. 자, 앞에 하나, 둘, 셋, 넷. 꺾은 선형 앞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거. 이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변경됐고, 모건 스탠리 계열을, 모건 스탠리는 요 값이네요, 요 값. 요 값을 우리 2018, 19, 20, 21. 그러니까 요 전체. 모건 스탠리부터 전체. 블럭 잡고 컨트롤 C.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 통으로 가니까 컨트롤 C 복사해서 차트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모건 스탠리가 들어간 거예요. 자, 추가된 거고요. 자, 2번. 차트 제목은 그림같이 표시하고, 근데 우리 차트 제목 지금 없죠. 없는 거 넣을 때는 오른쪽에 녹색 플러스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클릭한 차트 제목 들어갔죠. 자, 위에 글꼴, 궁서체. 자, 그걸 궁서체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붉게 제일 앞에는 가짜죠.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하고, 요거 지우고 다시 귀찮으니까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자. 자, 세로 갑축 제목은 그림같이 표시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뭐 제목이 하나 있네요. 단위 퍼센트 있죠. 그걸 넣으라는 거네. 또 없죠. 없는 거 넣으니까 녹색 플러스 눌러서 축 제목으로 할게. 축 제목 클릭하시고, 자,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퍼센트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쓰기에서 이 글자의 경계선 있죠. 경계 더블 클릭 하시면은 축 제목 서식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네모 모양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이 속성인데 거기 텍스트 방향이 나와요. 텍스트 방향을 클릭해서 가로로 이렇게 가로 들어가겠죠. 자, 야 X표 누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숫자 있죠? 숫자가 지금 0.0, 2.0 다르지 우리 거하고. 또 숫자 더블 클릭. 주 단위가 있는데 주 단위가 어떤 거냐? 숫자 사이에 차이값 있죠? 이게 주 단위예요. 숫자 차이값이 2, 4, 6 돼 있죠? 주 단위를 2로 변경해 주면 돼요. 주 단위 2. 그래서 우리 문제 주 단위 2로 하랬죠? 2로 해주시고 또 X표 누르죠. 자, 그 다음에 UBS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를 해요. 그 UBS는 우리 보니까 UBS는 주황색이죠. 주황색 클릭. 자, 주황색 클릭하고 없는 건 넣을 때 우리 무조건 플러스 누르겠죠. 플러스 누르면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나와요. 레이블이 약 기본적으로 2로 올라가요. 데이터 레이블은 2로 올라가니까 데이터 레이블 옆에 삼각형 누르시면은 오른쪽이 보여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가시하고 오른쪽 클릭. 오른쪽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옆 끝에 보면 둥그스름을 만들래요. 이 차트 끝에 보면 둥그스름을 만들래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더블 클릭 하시면 테두리가 나오고 테두리 누르시면은 제일 하단에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자,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면 되겠어요.